이번 시간부터는 토양학 관련 내용을 한번 보죠. 제1장에 토양 개념하고 생성. 그럼 과연 토양은 뭐냐 해서 토양의 이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재가 되는 각종 암석이 여러 가지 자연작용을 받아서 해서 이 토양의 출발은 이 모재, 이 암석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자연적인 작용, 이러한 작용을 받은 후에 제자리 또는 옮겨져 쌓인 뒤에 표층에 유기물들이 혼합되면서 여러 가지 토양 생성 인자들의 영향을 받아 지표면에 생긴 이 얇고 부드러운 층이다 해서 이 토양 생성 인자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 토양의 정의를 예전에 이 구정의하고 지금 현재 신정의 이렇게 해서 토양의 정의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구정의에 보면 이 과거에는 토양 생성 과정에 의한 이 층위 분화가 된 토양만을 이 말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토양을 이렇게 층위가 분화된 토양 이것만을 이 토양으로 봤다면 이 지금 현재의 정의는 조금 개념이 달라졌어요. 현재는 층위의 분화가 없는 신선한 퇴적물, 다시 말해서 하천변 모래라든가 자갈더미, 얕은 수면 밑에 퇴적된 흙 등이라도 식물이 자라고 있으면 토양에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그래서 이 현재는 층위 발달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다면 그건 토양으로 보겠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의 특성. 이 첫 번째, 토양 생성인자의 환경과 평양을 이루려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자연체이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어떠한 이 환경과 이 토양이 평형을 이루고자 하는 이 노력에 의해서 발달할 것이다. 그런데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이 요인들, 이걸 우리가 토양 생성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 생성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온자, 뭐 비가 온다든가 아주 고온 또는 저온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이인제 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토양 생성인자입니다.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이 토립이 아니면은 이 모재가 이렇게 씻겨 내려간다, 쓸려간다 하는 것들은 이 어떠한 강우에 의한 이 환경의 변화가 되겠죠. 그것과 이 평형을 이루고자 하는 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습도가 적합하면 식물을 기계적으로 지지하여 자라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도로, 건축물, 댐을 건설하는 장소이면서 재료이다. 농업 생산 기반이 되고 있다. 생물이 서식하면서 상호관계하는 생태적 또는 그 구성 성분이고 잇목이 생장하는 배양기임과 동시에 다목적 기능을 발휘하는 산림의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 그래서 토양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토양의 생성. 그러면 토양 생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토양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모암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모암, 거대한 이 암석, 암반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암석은 크게 세 가지로 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성암, 그리고 두 번째는 퇴적암, 그리고 세 번째는 변성암. 그 중에 이 화성암과 관련된 것은 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먼저 이 화성암, 마그마가 분출되거나 지중해에서 서서히 냉각되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화성 했으니까 이 화산하고 관계된 이 암석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화산의 폭발로 이 마그마가 지상 밖으로 분출되어서 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든가, 아니면 화산이 폭발하지 않더라도 그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어서 된 암석.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그마가 굳어서 된 암석을 화성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하고 이 관련 있는 암석. 이 구성 광물 규산 함량, 생성 깊이에 따라서 구분되고, 이 주요 광물로는 석영, 장석, 운목, 각섬석, 희석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규산 함량이 많아지면, 이것은 함량이 많아지면 이렇게 색이 밝아지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두운 색의 광물들은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많고 밝은 색의 광물보다 쉽게 풍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규산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화성암을 구분할 때 총 9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마가 굳어진 깊이, 그래서 생성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에서 3가지 형태,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 규산의 함량, 이 규산의 함량에 따라서 이 산성암하고 이 중성암, 염기성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산성암 같은 경우는 이 규산 함량이 66%보다 많을 때는 산성암, 그리고 중성암은 이 52에서 62, 52에서 66%이면 이 중성암. 그러면 염기성은 52%보다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굳어진 위치에 따라서는 이 표토 근처에서 굳었냐, 아니면 화산이 분출해서 굳었냐, 아니면 땅속 깊은 데서 굳었냐에 따라서 이 심성암, 그리고 반심성암, 그리고 화산암에서 이 깊이에 따라서 3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성암은 이 땅속 깊은 데서 굳은 암석, 반심성암은 이 표토 근처로 올라와서, 그리고 화산암은 이 화산 분출로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을 각각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화산이 분출해서 만들어졌을지라도 이 규산의 함량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암 중에 그 산성암은 유문암, 그리고 이 중성암에는 안산암, 그리고 염기성암, 우리나라 제주도에 많죠. 이 현무암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심성암에는 산성암이면서 깊은 곳에서 그런 것을 화강암, 그리고 섬노감, 그리고 심성암 중에 염기성암은 이 반려암, 그리고 이제 반심성암 중에는 이 석영반암, 그리고 섬록반암, 그리고 반신섬 중에 염기성, 휘로감. 그래서 이렇게 화성암을 토탈 9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산 함량이라든가 그리고 굳어진 위치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이것은 가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표는 의외로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퇴적암. 퇴적이라는 것은 쌓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가장 큰 게 이 물에 의한 경우에요. 그래서 물이나 바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위치가 이동돼서 쌓여서 만들어지는 이 암석 내용 한번 볼까요? 이 물과 바람에 의해 퇴적 작용에 의해서 생성되고 퇴적 흔적인 이 층리가 있다. 그래서 층리 이러면 그 쌓인 흔적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변산반도에 가면 채석강이라는 지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절벽에 이 퇴적되어 있는 층리가 나타나 있는 이 그러한 절벽들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사암, 여암, 혈암, 석회암, 응애암 이런 것들이 퇴적암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성암. 이 변성암은 변성, 이 바뀌어서 성질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성암과 퇴적암이 이 지압과 지열에 의해 변성 작용을 받아서 생성되는. 그래서 고온, 고압의 변성 작용에 의해서 성질이 변한 이 그러면 원래는 화성암이나 또는 퇴적암이었던 게 고온 고압이라는 이 외부 외력에 의해서 성질이 바뀐 그러한 암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변성 작용에 의해 광물의 조성과 구조 등이 변한다. 조직이 치밀해지고 비중이 무거워져서 풍화에 잘 견딘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고온 고압으로 이렇게 변화를 오기 때문에 구조가 아주 치밀해지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종류 중에는 이 편마암은 화강암이 변성된 거. 그래서 화강암이 변성돼서 편마암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편암. 이 혈암, 전파암, 염기성의 화성암이 변성된 것들. 그리고 전파암, 혈암, 이암이 변성된 것들. 천매암, 전파암이 변성된 거. 규암, 사암이 변성된 거. 대리석은 이 석회암이 변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석회암은 이쪽이죠. 그래서 석회암이 변성되면 대리석으로 이렇게 각각 원래는 화성암이고 원래는 퇴적암이었던 게 고온 고압에 의해서 이 성질이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화작용. 풍화라는 거, 이제 얘네들이 이 모암에서 모재가 되고 또 모재가 이 토립이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모재가 이 토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풍화작용이라는 것들을 거치고 있어요. 이 풍화작용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물리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적인. 그래서 이 물리적 풍화라는 것은 큰 건 없어요. 물리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외부 힘이죠. 그래서 이 물리력에 의한, 그래서 에너지를 동반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 크기가 바뀌는 것들을 물리적 풍화 또는 기계적 풍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힘에 의해서 크기가 변화되는 것,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됩니다. 내용 한번 보죠. 이 암석의 물리적 붕괴는 이 입상 붕괴. 이 물리적 붕괴라는 것은 이 에너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 깨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입상 붕괴, 결정형 광물들의 팽창이나 수축 개수의 차이 등에 의해서 입자상으로 분리되는 것. 또 박리, 이 화강암 등이 양파와 같이 껍질이 벗겨지는 현상을 박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전리면 분리, 기반암에 생긴 평형 전리에 따라 분리되는 현상. 파쇄, 깨진다는 얘기죠. 불규칙한 암편으로 부서지는 현상이다. 그러면 주요 인자는요, 가장 큰 게 이 온도. 이 온도는
이 수축과 팽창이 반복됩니다. 온도 개념은 온도에 의해서 이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팽창하죠.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이 수축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딱딱한 암석이 수축됐다가 팽창됐다, 이게 반복이 되면 이 암석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물에 의한 에너지. 그래서 이제 큰 비가 왔다거나 이랬을 때 이 이동이 되면서 깨지는 현상. 그리고 이 바람이나 식물, 바람, 식물, 동물, 얼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이 물리력을 가해서 결국 이 커다란 암석이 작은 모재가 되고, 모재가 다시 이 입자상으로 변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리적인 풍화는 사실 이 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학적 풍화, 얘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화학적 풍화, 이 화학작용들 보면 용해나 가수분해, 수화, 산성화, 산화 등 고온 다습 유기물 분해 환경에서 이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화학적 풍화 중에 이 물에 의한 풍화. 이 물에 의한 것들 보면 물의 작용 한번 볼까요? 이 가수분해라든가 이 수화, 용해를 통한 광물의 분화나 이 변형, 그리고 재결정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먼저 가수분해하고 용해. 가수 분해했으니까 가수, 물이 가해져서 분해가 되는 것, 용해, 물에 녹는 것, 이런 얘기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화학식이 몇 개 나오는데, 이 KAL, SI3, O8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장석입니다. 이 장석이 이 물하고 이렇게 결합했더니 변화가 생길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 규반산으로 변합니다.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가요? 칼륨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수소가 붙어요. 여기 있던 수소가 이 장석에 붙어서 KAL 알루미늄하고 SI3O8 이러면 이게 이 규반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칼륨 남아 있죠. 그래서 칼륨이 이온 형태로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수산이온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이러한 그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수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래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왔어요. 이 규반산. 이 규반산하고 또 이 물하고, 근데 물 분자 11개의 물 분자하고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이렇게 산화 알루미늄이 하나 나오고요. H4SI O4 이렇게 변화가 되는 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이제 수화 현상이 나오죠. 물에 의해서 수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화 알루미늄 3하고
그리고 역시 이 물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들어지는 게 이게 수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대로 붙습니다. 2O3 그리고 3개의 물 분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수화 반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이 철이죠. 산화철입니다. Fe 2개의 산화철 O3하고 그리고 이 물 분자 3개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수화작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물에 의한 작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이 산성작용, 산성용액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봤더니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되어 생성되는 이 탄산과 수소이온했습니다. 이 정장석이 K2 SI3O SI6 이러면 얘는 지금 정장석입니다. 이 정장석이 이 물하고 반응하고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같이 반응을 했더니 이 만들어지는 게 이 카올리라이트가 만들어져요. 카올리라이트. 여기 있던 수소 4개가 이제 이쪽에 가서 붙습니다. Si2O3 이러면 카올리라이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4개의 이 규산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이 이산화탄소 남죠. 이산화탄소가 이 칼륨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K2CO3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는 거. 이 결국은 이것은 나타나는 게 이렇게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지금 산성용액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용액에 의한 거 두 번째죠. 유기산에 의해서 공급되는 수소이온들입니다. 봤더니 백운모하고 이 옥살산하고 물하고 결합했더니 이렇게 칼륨이온이라든가 이 수산이온들이 발생하는 이러한 공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작용. 이것은 산화작용은 주로 이렇게 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작용은 이 철을 함유한 암석에서 흔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수산화철하고 물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경우, 또 감남석하고 물하고 결합했더니 이 사문암하고 이 규산 그리고 이 산화 제1철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산화 제1철하고 산소하고 물하고 결합했죠. 그랬더니 침철석이 만들어지더라. 이러한 과정들이 이 물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물적 풍화입니다. 동물이나 식물 또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 동물은 주로 기계적 풍화가 일어나고요.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유기물을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도 이산화탄소, 호흡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이 질산, 그리고 황산, 유기산 이런 것을 공급함으로써 풍화작용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 풍화 최종 광물들을 보면 이 규산염 점토 광물은 2차 광물로,
그리고 1차 광물의 화학구조 변형이나 분해 후에 재결정화되면서 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들입니다. 이것들은 2차 광물이 되는데 이 열대지방에 고도로 풍화된 토양의 주요 점토 광물이다. 석영같이 풍화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큰 1차 광물 같은 경우는 이 산화 이후에도 풍화 과정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물리적 그 풍화 과정들이 나오는데 원대지방 약상성 토양 조건에서 이 풍화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물리적 풍화는 이 매우 느린 경우에는 석영, 배군모, 그리고 느린 경우에는 장석, 흑운모, 그리고 물리적 풍화가 쉬운 것들 방해석, 휘석, 감남석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화학적 풍화에 의해서 산화, 환원, 가수분해에 의해서 이 분해되는 것들과 또 용해되는 것들, 이러한 그 풍화가 각각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알아두기 내용 한번 볼까요? 광물의 풍화 내성 정도. 요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십시오. 풍화 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문이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 글씨는 1차 광물이고 그냥 색 글씨는 2차 광물이다 했는데 이 침철광이 이 풍화 내성이 가장 크고 그다음 이 적철광, 깁사이트, 석영, 이 귀산염 점토, 배군모, 정장석, 사장석, 흑운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 배군석, 방해석, 이 석고 순서이다. 그래서 석고가 풍화가 가장 잘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동률에 따른 지각 구성 원소를 4가지 상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1상, 2상, 3상, 4상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암석 풍화 생성물의 가동률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 바닷물과 암석 속에 함유된 각각의 풍화 산물 성분의 함량비를 구하고 이때 이 염소 이온의 함량비를 가동률 100으로 놓고 다른 성분의 가동률을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봤더니 풍화가 잘 될수록 가동률이 높더라. 그래서 1상 이 풍화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 풍화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 해서 4상 같은 경우가 이 최종 단계로 가동률이 가장 낮은 철하고 알루미늄 산화물이 축적이 되더라. 다음 토양 모재. 이 모재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